네, 이번 시간에는 랜덤 베리어블과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시그마 필드 강의에서는 그냥 시그마 필드 일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죠. 이미 배운 이후에 그게 또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울 것도 없지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지만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네. 네, 들립니다. 일단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몇 개 주셔가지고 보렐 시그마 필드가 뭔지 한번 이것만 간단히 언급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렐 시그마 필드는 일단 뭐 일반적인 위상 공간이니 뭐 이런 건 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제 실수 집합, 이제 공간으로 써보다는 실수라는 집합, 이제 실수라는 집합은 뭐 실수 다 모은 집합이겠죠. 뭐 로그 20, 뭐 어떤 모든 걸 다 모은 실수라는 집합에서 위상 토폴로지가 주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다 때려치고 이제 이 위에서 정의된 시그마 필드를 이제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하는데, 제가 시그마 필드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그마 필드 한 집합 위에서 정의될 수 있는 시그마 필드의 개수가 한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샘플 스페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W1, W2, W3 있으면은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시그마 필드가 뭐 한 개가 아니죠. 제일 작은 시그마 필드가 작다는 거는 집합으로서 원소 개수가 작다가 엄밀하게 말해서 집합으로서의 작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집합의 작다라는 의미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가 작은 집합, B는 큰 집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1, 2고 B가 1, 2, 3이면은 A는 작은 집합, B는 큰 집합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1, 2고 1, 4고 B가 1, 2, 3이면은 집합의 원소 개수는 당연히 A가 B보다 적지만 A, B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A가 B보다 작은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러면 집합의 의미로서의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는 뭐예요? 당연히 이 두 개만 있는, 그리고 뭐 중간에 몇 개 더 있을 거,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W1이 포함된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다. 이게 포함된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다. 그러면은 뭐 W2, W3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이걸 A라 그러면 AC. 이게 가장 작은 집합이고, 뭐 더 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뭐 W1도 포함되지만 가장 작은 집합이 아닌 거는 뭐 W2도 따로 들어있을 수 있고, 그러면 W3도 당연히 따로 들어있을 거고, 뭐 두 개 합집합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제 8개짜리 시그마 필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시그마 필드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똑같이 실수 집합에서 정의된 시그마 필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필드 R에서 만든 시그마 필드 하나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공집합, 전체집합 들어갈 거고, 뭐 나는 2, 3이 포함된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공집합, 전체집합 A, AC 만든 것 같이 R 빼기 2, 3 차집합이라고 쓰죠. R 차집합 뭐 2, 3
그러니까 2, 3을 뺀 실수 전체. 이것도 뭐 시그마 필드의 정의로서는 손색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수많은 정의될 수 있는 여러 시그마 필드 중에 보렐 시그마 필드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뭐 당연히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들어갈 텐데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수 공간에 실수 안에 있는 모든 뭐 1차원만 하니까 열린 구간 뭐 A, B 늘 포함하는 시그마 필드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1, 2, 뭐 1, 3 꼭 이게 1, 2, 1, 3일 필요 없죠. 뭐 마이너스 뭐 5 자연상수 2의 제곱 이런 모든 열린 구간들이 이 안에 일단 들어있는 이런 시그마 필드를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하고, 그러면 이 보렐 시그마 필드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으로 쓰지 말고 집합 기호로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은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셀 수 없게 언카운터블하게 많겠지만 이런 집합 쪽 보렐 시그마 필드란 집합 쪽에 원소로 포함된 집합 하나하나를 보렐 셋이라고 합니다. 네. 뭐 되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냥 이제 뭐 보렐 시그마 필드, 보렐 셋 이러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꼭 외워두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수업들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보렐 시그마 필드를 얘기할 때 시그마 필드,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컨테이닝 오픈 셋, 오픈 인터벌 인 R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스몰리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일단 오픈 세트를 다 포함하되 그리고 오픈 세트를 다 포함하고 시그마 필드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다른 조건을 괜히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스몰리스트 이제 집합 관계로서의 포함 관계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W1부터 W4까지 있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제 시그마 필드를 예를 들어서 W1, 2를 포함하는 W1과 2를 포함하는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는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스몰리스트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사실 시그마 필드 컨테이닝 이러면은 W3, W4 따로 있고 이것들을 합집합해서 만들 수 있는 시그마 필드도 들어가고 심지어 W1, W2를 이제 따로 쪼개서 W1, W2, W3, W4 이렇게 따로 있는 결국에는 파워셋을 만들어도 얘를 포함하는 시그마 필드로서는 이제 손색이 없는데 굳이 다른 조건을 끼워 넣지 않고 그냥 다른 조건을 끼워 넣지 않고 얘 포함되고 다른 외부적 조건 없이 그냥 시그마 필드로서 조건만 만족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컨테이닝 뭐뭐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만 알아두시면은 지난 시간 시그마 필드 다른 영상과 더불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이 수업에서 알아야 될 시그마 필드의 여러 성질, 뭐 정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모르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이제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는데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티드 바이 랜덤 베리어블 X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이제 뭐 이번 시간 강의는 길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샘플 스페이스가 하나 있다고 하죠. 샘플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 우리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으니까 뭐 x, y 등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합시다. 뭐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하나를 이제 뭐 실수의 한 실수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리고 x, y는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학부 수업에서 다뤘나? 학부 수업에서는 안 다뤘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다뤘으면은 학부생 분들도 보시고 안 다뤘으면은 경통연구 학생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마이크가 끊겼다 안 끊겼다 하는 거야. x, y가 메저러블 펑션인 걸 알고 있죠. 메저러블 펑션인 게 뭐였죠? 이제 샘플 스페이스와 시그마 필드가 주어져 있는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오른쪽, 그러니까 임의의 오른쪽 시그마 필드 원소를 대입했을 때 이게 보렐 시그마 필드인데 오른쪽 시그마 필드의 원소라는 거는 결국 오른쪽 아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시그마 필드의 원소도 집합이니까 뭐 이제 이것들은 당연히 이런 건데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와 실수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 집합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그마 필드의 원소인 일부 부분 집합에서만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시그마 필드의 이런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쓰자고 할 때 만일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또 조교가 자꾸 뭐 부분 집합이다 원소다 뭐 집합이 원소다 이런 거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만일 랜덤 베리어블을 임의의 실수 집합에 대해서 실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썼다 만일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x, y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죠. 우리는 얘네들은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지만 시그마 필드의 원소라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죠. 당연히 위에 같이 시그마 필드의 원소인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명심해 두시고 x, y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어쨌든 위에서와 같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오른쪽 시그마 필드의 원소에 대해서 그거를 인버스 이미지 했더니 인버스 이미지도 지난번에 했죠. 인버스 이미지 했더니 그게 또 이제 본래 샘플 스페이스의 시그마 필드 안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면은 랜덤 베리어블이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의 역할을 뭐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되게 제 직관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역할은 그냥 이거예요.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죠.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시그마 필드도 있을 거고 시그마 필드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에서 만드는 건데 랜덤 베리어블은 여러분 함수잖아요. 일단 함수. 랜덤 베리어블은 함수로서는 그리고 뭐 R도 이제 정의역, 공역, 함수로서는 이 형태가 다라 그랬죠.
함수로서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은 화살표를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없어도 안 되고 1개의 화살표를 무조건 공역으로 뻗어내고 공역의 원소들은 뭐 화살표를 받는, 이제 걔네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건데 뭐 2개를 받아도 되고 100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는, 저게 이제 함수의 이제 정의인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도 메저러블 펑션 어쨌든 함수의 일종이니까 결국 함수는 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함수는 뭘 하는 거예요? 같지 않았던 걸 최소, 이제 함수는 메저러블 펑션이든 언메저러블 펑션이든 함수는 일단 최소한 같지 않았던 걸 같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다르게 최소한 다른 걸 다르게 구분하거나 최대 뭐 어쩔 때는 같지 않은 걸 같게 만들어 주는데,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같은 거를 다르게 만들어 주진 않죠. 이런 건 불가능하죠, 함수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냥 아무리 일반적인 성격이어도 다른 걸 다르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같은 걸 다르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죠. 그리고 다른 걸 같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키가 똑같은 사람이 1번 사람, 2번 사람 있는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예를 들어서 x 그리고 x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제 키를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간 이후에는, 여기 170이라는 숫자로 온 이후에는 두 사람은 분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170이라는 이제 뭐 사람이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170 아니면 175 아니면 180이다. 그러면은 170이라는 공을 꺼냈을 때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R은 지금 현재 공역 상태인데 이제 치역 상태 R을 보면은 170이 2개 있고 175가 하나 있고 180은 없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170이란 공을 딱 하나 꺼냈을 때는 이게 1번 사람인지 2번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일로 보내고 난 이후에는 그냥 170이 2명 있을 뿐이고 175가 1명 있을 뿐이고 180이 0명 있을 뿐이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은 정보를 줄인다고 할 수 있죠. 줄인다고. 기존에는 1번, 2번 분리된 사람이 170이라는 정보 하나로 퉁쳐지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 같아지는 게 결국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시그마 필드를 리컨스트럭트,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거예요. 시그마 필드를 재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를 계속 끌고 가면은 1번 사람은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한 명 한 명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필드가 결국 확률 함수의 정의역이고, 시그마 필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한 거냐면 시그마 필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전에 시그마 필드 자체로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 정의가 1번 정의는 전체가 아닌 공집합 또는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게 1번 조건이었고, 2번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거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3번 조건은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것 합 저것, 그리고 뭐 정의라서 줄인 거지만 결국에는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얘기할 할 수 있으면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저것 합집합, 이것 그리고 저것 교집합, 그리고 이것이면서 저것 아닌 것 차집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데,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각각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2번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3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1, 2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1, 3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2, 3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R로 가볼게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보내버린, 이게 이제 공역으로서고 이제 여기가 이제 치역으로서인데, 결국
R에서 만들어낸 부분 이제 시그마 필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170이 두 개 있지만 여기서 170이 두 개 있지만 이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서 나타낼 때는 170, 175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 한 개랑 두 개랑 차이점이 뭐냐? 그건 이제 확률 얘기할 때 얘의 확률이 예를 들어 뭐 3분의 2고 얘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집합으로서는 세 개였던 정보가 두 개로 줄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물론 R이 170, 175, 180밖에 없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는 공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은 170, 175 그리고 170 그리고 175 보면은 원소 개수가 8개였던 시그마 필드가 원소 개수가 4개인 시그마 필드로 줄어들었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은 시그마 필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데 그걸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리컨스트럭트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172개가 어떻게 175 하나랑 같냐 이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합이 샘플 스페이스가 뭐 1, 1, 2, 2, 3 이거는 집합으로서는 1, 2, 3이랑 같죠? 집합은 그냥 원소를 이 안에 구성 각각의 1,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합으로서는 그냥 똑같은 거는 하나로 취급하고 이제 개수까지 취급하는 건 이제 나중에 확률에 가서의 일이고 확률을 따질 때 가서 일이고 일단 집합으로서는 1, 1, 2, 3이나 1, 2, 3이나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도 170, 170, 175가 R로 이 집합으로서는 170, 175랑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확률과 빈도, 프리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 이제 집합을 구성하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시그마 필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 뭐만 신경을 쓰자는 거죠. 170이 두 개 있든 한 개 있든 170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그마 필드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런 예에서 보다시피 일단 시그마 필드를 당연히 뭐 구성 요소의 이름이 다르니까 뭐 FR이 F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냥 이제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원소의 개수를 줄이는 아니면 이제 우리의 관심 대상,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인격 한 명 한 명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20살 돼서 병무청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내 키와 내 시력과 결국에는 내가 몇 급이어서 현역을 갈 수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키를 잴 땐 키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누구든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랜덤 베리어블도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인 아웃컴 하나하나를 우리의 관심 대상인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웃컴의 키를 알고 싶다 아니면은 뭐 몸무게를 알고 싶다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연구 주제에 관해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특성에 대해서만 특히 양적 특성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그 양적 특성만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키 정보만 뽑아낸다 그러면 이제 170인 사람은 전국에 170인 병무청 징집 대상자들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은 정보를 줄이면서 기존의 시그마 필드를 작아지는 방향으로 리컨스트럭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얘 용어를 시그마 필드 generated by 랜덤 베리어블 x인데 이 generated라는 generated by라는 말이 결국에는 스몰리스트 아까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스몰리스트 뭐
집합 얘기했었죠. 집합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결국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이게 적었는데 이제 영어 제가 참고한 이제 교과서에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With respect to which 이게 결국에는 시그마 필드 X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랜덤 베리어블 잴 수 있는 함수 아마 메저러블 펑션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X가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이게 R로 가는 랜덤 베리어블 X일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얘 든 거는 지금 잊어버리고 한번 다른 예를 들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다. 번호로 하지 말고 A, B, C, D라는 아웃컴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원래 1로 보내는 거지만 여기 이제 XA를 옆에다 쓸게요. 이제 1, 1, 2, 3이다. 그리고 옆에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 시그마 필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최소 이것들을 조합한 그냥 안 쓸게요. 여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A, B, C, D, E가 최소 구성 요소고 이제 이것들을 합집합한 모든 걸 다 모은 게 시그마 필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1, 2, 2, 3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일단 시그마 필드를 이렇게 나눴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뭔가 A, B는 같은 걸로 취급하고 싶고 CD는 같은 걸로 취급하고 싶고 E는 같은 걸로 A랑 B는 구분하고 싶지 않다. CD는 구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죠.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X는 뭐예요? 1, 1, 2, 3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의 의도와는 가장 잘 맞는 그러니까 AB는 같은 취급을 하고 싶고 CD는 같은 취급을 하고 싶고 E는 이제 나머지 것들과는 다른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같은 취급을 하고 싶은 그렇게 나눈 거라고 했는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건방지면 안 된다 그랬죠. 건방지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X는 1, 1, 2, 3으로 나눴는데 Y가 이제 게으른 놈이랑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칩시다. 또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는 1, 1, 1, 1, 1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우리는 이 시그마 필드의 의도는 AB가 같고 CD가 AB를 같은 거 취급하고 싶고 CD를 같은 거 취급하고 싶고 E를 같은 거 취급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렇게 나눴다는 거에는 이 둘은 같게 취급하고 싶지만 얘네랑은 다르게 취급하고 싶고 이 둘은 같게 취급하고 싶지만 얘 둘이랑은 다르게 취급하고 싶고 얘는 얘랑 다르게 취급하고 싶은 게 원래 의도지만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둘을 결국에는 이 둘 11111 보면은 다르게 취급하고 싶다는 이상적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둘은 어쨌든 같게 취급하고 싶다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충족이 된 거죠. C, D를 A, B, E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뭔가 고차원적인 욕망은 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 B 어쨌든 C, D는 같게 취급이 됐죠. E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Y는 랜덤 베리어블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상적인 우리의 처음에 시그마 필드가 의도한 이상적인 그건 아니었지만 이상적으로 이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분류한 결과는 아니지만 랜덤 베리어블로서의 역할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Z라는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Z가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얘는 건방진 놈이라 그랬었죠.
AB를 같게 취급하고 싶다고 했는데 G가 다르게 취급했죠. CD를 같게 취급하고 싶은데 G가 다르게 취급했죠. 얘는 이제 그래서 Z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거죠. 이거 될 수 있는 함수 영상편 A가 관련 설명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다시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Z는 랜덤 베리어블 역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이 자세하게 나눌수록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일단 해보면은 함수가 이제 정의역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고 공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함수가 x라 이제 랜덤 베리어블 베리어블 펑션 얘기하기 전에 함수로서 얘기를 하면은 함수가 다른 것들을 최대한 다르게 이렇게 할수록 함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걸 다르게 보낼수록 아까 예를 들어 Z같이 뭐 다 다르게 A, B, C, D를 다 다르게 1, 2, 3, 4, 5로 보낸 거죠. 이런 다른 걸 다르게 보낼수록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그마 필드는 크죠. 1, 2, 3, 4, 5 이렇게 다 다르면은 1, 2, 3, 4, 5 다르면은 A, B, C, D, E 각각이 따로따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니까 다른 걸 다르게 보낼수록 퉁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 다른 걸 다르게 보낸 건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 다 한 숫자로만 보내요. 모든 A, B, C, D, E가 1, 2, 3, 4, 5 중에 다 1로만 보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구분됐던 거를 다 퉁친 거죠. 퉁치면 퉁칠수록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그마 필드의 크기는 작겠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시그마 샘플 스페이스가 뭐 A, B, C, D일 때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뭐 공집합, 전체집합 일단 쓰고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싶으면은 A, B, C, D, E 그리고 이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빠지고 쫀쫀쫀 해가지고 32개의 이게 나올 텐데 만일에 이런 사례에서 같이 A, B, C, D, E가 다 하나로만 가면은 그러니까 A, B, C, D를 다 다르게 취급하면은 A, B, C, D, E가 한 번씩 들어가지고 이것들의 합집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 대상이 A, B, C, D가 다 같으면은 새로운 시그마 필드는 공집합, 전체 집합인데 A, B, C, D를 여기서 같게 취급해주면 이게 A, B, C, D죠. 그럼 이게 끝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 이제 함수로서의 랜덤 베리어블은 다른 걸 다르게 보낼수록 시그마 필드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걸 같게 보낼수록 시그마 필드를 작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라는 건 뭐다? 가장 자세할 수 있는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라는 걸 말한 건 뭐예요? X가 가장 자세할 수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X가 가장 자세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그 자세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 X가 메저러블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괜히 지웠네.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A, B, C, D이고 A, B, C, D, E, A, B, C, D이고
시그마 필드, 처음에 주어진 시그마 필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A, B, C, D, E 그리고 이것들의 합집합. 처음에 주어진 이게 이거였는데 1, 2, 3, 4, 5 얘는 제가 말했죠. 메저러블 펑션으로서의 건방짐보다 도를 지나쳤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근데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필드가 얘는 이렇게 보내는 x에 의해서 보내는 만들어지는 시그마 필드는 결국 기존의 이 시그마 필드 정의를 갖다 쓸 수 없다는 건데 결국에는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를 말하는 거는 x의 가장 자세한 정도를 말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메저러블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건방지면 안 되고 메저러블 할 정도까지 근데 가장 그 중에 자세한 시그마 필드다. 자세한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참 이게 직관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방법은 사실 안 좋아요.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 수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 머릿속에 자꾸 그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든지 직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안 좋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친절한 설명도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건방진 x 랜덤 베리어블을 근데 이제 메저러블 한 정도까지 허용하게 해주는 그런 시그마 필드를 x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시그마 필드라고 한다. 그냥 이제부터는 직관적인 설명을 빼고 좀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10개의 A, B, C, D, F,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이제 R로 가는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다고 합시다. X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게요. XW는 그리고 이제 10개를 쫙 쓸 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A A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냈을 때 XB, XC 처음이니까 다 쓰자. D, XE, XF, XH, FG, XH, XI, XJ 이거를 앞으로 그냥 쭉 쓸게요.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111, 222, 333, 4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화살표를 받는 실수의 점은 4개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이 오른쪽 공역 쪽 우리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에서 R로 보내죠. 랜덤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면은 R을 뭐 오메가 프라임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국 R로 보낼 때 우리는 공역에서 화살표를 받는 선택된 숫자들은 다 하나로서 우리 지금 연속형 확률 변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샘플 시그마 필드 보렐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할게요. 이제 원래 R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인데 우리가 특히 이산형을 생각할 때는 그냥 R이 선택받는 숫자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R은 뭐 1, 2, 3, 4죠.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 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놓은 다음에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 해석계론 적어도 1, 2라도 들은 다음에 그런 생각을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라면 이것만 보고도 바로 뭐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산형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선택받는 화살표들만 집합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파워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이 오른쪽에서 선택받는 애들은 이제 시그마 필드, 뭐 예를 들어 이게 파워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하나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하나하나 다 들어간다. 하나만 있는 부분 집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공집합 들어가고, 전체 집합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이것들의 합, 뭐 2개, 3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점점점, 이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랜덤 베리어블 X에 의해서 파생되는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랜덤 베리어블로 갈 때 랜덤 베리어블의 선택을 받는 애들이 다 선택을 받는 애들만으로 오른쪽에서 집합을 만들고, 실수의 집합을 만들고, 그 원소 하나하나가 부분 집합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시그마 필드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1, 1, 3, 1, 4, 2, 3, 2, 4, 뭐 1, 2, 3, 1, 2, 4, 1, 3, 4, 2, 3, 4 이런 합집합한 것들은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앞에서 최소 단위라고 했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은, 아까 랜덤 베리어블 정의 생각해 보시면은 X 인버스 이미지에 1이 F에 들어가야 되고, X 인버스 이미지에 2도 들어가야 되고, X 인버스 이미지에 이 경우에는 4개밖에 따질 게 없네요. 이게 다 들어가야지, 이게 일단 다 들어가야지 X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일단 이게 다 들어가야지 X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또 이제 시그마 필드 generated by 랜덤 베리어블 X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것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만 최소 단위로서 있으면은, 여기서 1, 2, 3, 4는 각각 떨어진 최소 단위죠. 각각 나눠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죠. 근데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오른쪽 공역인 아래에서 선택받은 하나하나, 그것들의 인버스 이미지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트 바이 X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일에 이거를 하나하나 그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얘의 파워셋, 이제 이거를 얘의 파워셋으로 시그마 필드를 만들면 이거 집합, 공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A 각각 뭐 B부터 해가지고 J까지 있는 각각 하나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이걸 하면은 10개짜리가 하나씩 들어가고, 또 2개짜리, 3개짜리부터 9개짜리까지 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2의 10승계인 시그마 필드가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까 리마인드 시켜보면은 X는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정보를 특히 시그마 필드의 정보를 줄이고 싶은 거고, X 인버스 이미지가 결국엔 뭐예요? 이제 A, B, C 뭐 D, E, F G, H, I 그리고 J 이건데, 결국에는 그냥 결론만 미리 쓰자면 얘는 공집합, 전체 집합, 얘는 당연히 다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죠. 당연히 다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 그리고 A, B, C, D, F, 뭐 G, H, I, J 이것들을 최소 단위로 가지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소들은 이것들을 합집합해서 만든 시그마 필드가 결국엔 시그마 필드 X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거는 원래 그
시그마 필드 안에는 있었는데 저기서는 A는 원래 시그마 필드 안에서는 원소로서 존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티드 바이 X에서는 없어지죠? 왜요? 우리는 기존의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A, B, C, D, E를 하나하나씩 구분할 수 있었는데 X로 보내버리는 순간 A, B, C는 구분이 안 되죠. A, B, C는 그냥 1이면 1일 뿐이지 집합으로서는 구분이 안 돼요. 뭐 상대 도수, 뭐 빈도, 프리퀀시, 뭐 개수는 3개라 가지고 J 뭐 하나 있는 것보다 많겠지만 111, 2, 3, 3, 3 이렇게 3개씩 있는 거랑 4 하나씩 있는 거랑 당연히 상대 도수, 뭐 나오는 횟수 이런 건 다르지만 집합으로서는 112, 3이나 113이나 똑같다고 했던 것 같이 그 원소 아웃컴 결국에는 1, 2, 3, 4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실수라는 집합의 아웃컴이죠. 실수라는 집합의 아웃컴 하나, 1, 2, 3, 4는 아웃컴 하나인데 아웃컴으로서는 1, 2, 3 AA이나 BA이나 CA이나 아웃컴으로서 ABC인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111로 보내버리면 R에서 111은 다른 걸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가 줄어든 거고 A 하나가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시그마 필드 X에서는 구분이 안 되죠. 이런 걸 이제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티드 바이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정보를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겠죠? 원래는 구분이 되던 거를 구분이 안 되게 만들 수 있고 구분이 안 된 거는 이제 더 이상 A, B, C는 실수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타고 실수로 넘어온 이상 얘는 끝난 거예요, 이제. A, B, C는 더 이상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거 3개는 똑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게 옆에 다 썼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A, B, C, D 알파벳 각 A부터 J까지의 이거를 이렇게 111, 2, 3, 3, 3, 4 이렇게 나눈다는 거를 눈에 보면은 그 즉시 우리는 그 즉시 이제는 이런 개념을 배웠으면은 얘는 A, B, C, D, F, H, I 뭔가 이상한데 자꾸 P, E, F, G, H 왜 자꾸 G를 빼먹지? G, H, I 그리고 J 그리고 이것들의 합집합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원래의 시그마 필드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이걸 딱 이제 자동인 거예요. 자동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상상하고 이제 그 옆에 숫자를 그냥 또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2, 3, 3, 3, 4, 4, 5, 5, 5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제가 너무 쉽게 만들었죠. 원래 이런 쉽게 만든 건데 결국에는 뭐 위치가 같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시그마 필드 Y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숫자 같은 것끼리 묶은 게 최소 단위인 걸 하면 되죠. A, B, 뭐 C, D, E 몇 개야? C, D, E 그리고 F, G, H, I, J 그리고 이것들의 합집합 이게 시그마 필드 Y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솔직히 이제
이것도 못하면은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예. 살짝 말이 심하게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난이도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x, y 두 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그마 필드는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나마 그리고 제가 지금 샘플 스페이스 10개나 한 거잖아요. 10개나 아웃컴을 10개나 하고 한 건데, 우리는 뭐 통계학과 전공 수업은 아니고, 통계학과 전공 이론 수업도 아니고, 10개면 진짜 10개 정도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그리고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 안 보니까 기말고사에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실 줄 알면은 이제 뭐 이걸 이거 뭐 111, 2, 3, 3, 3, 4를 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죠. 뭐 A가 4고 J가 1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10개 어쨌든 그거 다 순서 때문에 그 혼란돼 가지고 그걸 틀리시진 않겠죠. 이제 우리는 또 대학원생 학부생인데 이제 초딩, 중딩이나 그런 거는 순서 가지고 헷갈리는 건 틀릴 수 있는데 10개만 푸시면은 적어도 중간고사 문제는 다 커버돼요. 네, 진짜로 10개짜리 또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잡설 그만하고 x, y 두 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 뭐냐? 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시그마 필드가 x도 그렇고 시그마 필드도 y도 그렇고 결국에는 구분할 수 있냐 여부가 중요했죠. 구분할 수 있냐 여부. X에서는 A, B, C는 구분이 안 됐고 D, E, F가 구분이 안 됐고 G, H, I가 구분이 안 됐고 J가 구분이 안 됐죠. Y에서는 A, B가 구분 안 되고 C, D, E가 구분 안 되고 F, G가 구분 안 되고 H, I, J가 구분이 안 됐죠. 그쵸? 근데 X, Y 두 개가 섞이면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리콜 해볼게요. X만 봐서는 X는 결국 이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제 X 샘플 스페이스를 저만의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 없어요. 이런 용어 없고 X가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는 공이 담겨 있는 주머니로 바뀌었는데 어떤 주머니냐면은 1이 3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3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A라는 공이 있었는데 A라는 공이 원래 오메가에 있었는데 이걸 다 종이로 A라는 공이 있었는데 이거를 종이로 감싸요. A라는 종이인데 종이로 감싸고 A라는 공이 있는데 종이로 감싸서 이걸 1번이라고 바꿔치기를 그러니까 A라는 글자는 안에 들어있겠지만 그거를 감싸고 그 위에 이렇게 감싸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는 거 1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A, B, C, B라는 공도 있었는데 겉에 종이를 덮고 1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C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든 게 랜덤 베리어블 X고 랜덤 Y는 어떻게 한 거예요? 2, 뭐 3, 3, 3, 4, 4, 5, 5, 5. 자,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다 종이로 감싼 거지 안에 A인지 B인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은 A랑 B는 X, Y 둘 다에 의해서도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은 A랑 B는 X로 감싼 것도 1이고 Y로 감싼 것도 2니까. 근데 C는 달라지죠. X로 감쌌을 때는 1인데 Y로 감쌌을 때는 3이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쟤는 한쪽은 1로 감싸 있는데 한쪽은 3으로 감싸져 있어? 쟤는 C겠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한쪽은 1로 감싸져 있는데 한쪽은 2로 감싸져 있으면 저게 A인지 B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1이랑 3으로 감싸져 있는 거는 C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도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D랑 2랑 3이라고 감싸져 있는 부분은 D랑 2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죠. 한쪽은 2, 한쪽은 3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게 D인지 2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또 바로 알 수 있죠.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구분되는 최소 단위니까 A, B, C, D, E, F, G, H, I, J 그리고 이것들의 합집합. 이게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 generated by random variables x and y 이거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결국에는 시그마 필드라는 게 뭐다? 시그마 필드는 다른 걸 같게 구분하거나 다른 걸 다르게 구분하는 걸 시그마 필드인데 랜덤 베리어블 x든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같은 걸 다른 걸 같게 만드는 성질이 있고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결국 구분이 안 되는 아웃컴들을 묶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시그마 필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진 시그마 필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된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의 경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최소 해석학을 어느 정도 들어야지. 물론 원리는 똑같은데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원리는 똑같다. 네, 어쨌든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 제네레이티드 바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들이 독립이라는 개념, 확률 변수의 독립이라는 개념에서 사건의 독립과 랜덤 베리어블의 독립이 어떻게 어떻게 연관된 개념인지 알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먼저 듣고 제가 또 올리는 독립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